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트럼프의 황당한 그 트위터 기억하십니까? 정상회담 2분 전에 나왔던 그 트윗인데요. 그 트윗이 알고 보니까 이 전광훈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광훈이가 결국 나라를 망칠 뻔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트럼프의 황당한 트윗, 알고 보니까 전광훈 때문. 자, 요 얘기는요, 제가 짧게 좀 진행하고 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트윗 기억하시죠?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요. 그래서 seems like a fuzzy or revolution.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걸 난리가 났다는 말밖에 제가 달리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 이 메시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가 올렸다고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많이 보아왔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미군 기지에 대해서 한국이 압수수색을 했단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우려가 돼서 이런 트윗을 올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한국에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 기지도 압수수색하더라. 그래서 난 그게 우려가 돼서 이런 트위터를 올렸다. 근데 말입니다. 이 내용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교회 압수수색 당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폭동에 개입됐다는 점 때문에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죠? 자,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여기 보시면은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할 예정이지만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와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이게 트럼프의 주장이었고요. 이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광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바로 서부지역 폭동에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관여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기지 압수수색했다, 이딴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한 적 없어요. 한국군의 기지가 미군기지에 함께 있는데 그 한국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그거를 마치 극우 세력들이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썼어요. 자, 이게 뭐냐면 MCRC라고 있습니다. 성남에 가면은요, 오산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공역통제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MCRC라고 불러요. MCRC. 아마 그럴 겁니다. 공역통제소. 우리나라의 하늘을 통제하는 그런 곳입니다. 공역통제소는요, 대한민국 영공을 지나다니는 모든 이 비행물체들을 다 관제하는 곳이고, 만약에 이상한 비행물체가 나오면은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요격을 하든가 정체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MCRC인데 그 MCRC는요,
미군하고 같이 써요. 근데 MCRC에는 뭐도 들어있다?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공역 통제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내란 사건 때 12월 3일 날 특전사 헬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헬기를 누가 통제했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MCRC를 가야 돼요. 거기서 자료를 받아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라고 극우 세력들이 베베 꼬아서 헛소문을 퍼뜨렸어. 근데 그 헛소문 퍼뜨린 게 지금 이번에 트위터에 트럼프가 한 얘기에 그대로 나오죠. 또한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 당했는데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트럼프한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 뭡니까? 트럼프의 얘기는 전광훈이가 나불된 얘기인 거야. 모수탄인지 뭐 모기약인지 그놈의 새끼하고 전광훈이하고 짝짝이 공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가짜 뉴스를 갖다 준 거죠. 자, 물론 다행스럽게도 트럼프가 가짜 뉴스라는 걸 진작에 인지했던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2시간 전에 지 입으로 어쩌 한국에서 뭐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떠버려 놓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딱 맞이하는 순간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나는 자리에서 또라이 같은 미국 교포 몇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숙청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질러요. 그러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아니, 자기가 2시간 전에 떠버리는 거는 뭐고 갑자기 가짜 뉴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트럼프는 2시간 동안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한 거지. 적어도.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이상한 소리를 갖다 바친 전광훈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 위기에 처할 뻔했던 겁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함으로써 별 문제가 아닌 걸로 끝났습니다만 자칫 잘못했다가 대한민국 국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이 잘못됐으면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관세를 때렸을 거예요. 관세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업들 다 망해요. 전광훈이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망할 뻔했던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제일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아, 정말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는 여러 차례 가짜 뉴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스마트하다고 또 추켜 세우기도 하죠. 잘 끝났습니다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찔한 순간이 왜 생겼다고요? 예, 전광훈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을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급히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과 협의를 했다고 하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극우 단체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가가지고 야, 국내 극우가 미국 극우한테 이상한 가짜뉴스 퍼뜨린다 라고 하면서 미리 해명을 미리 해뒀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미국의 극우 세력들과 결탁해서 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참 아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같은 놈은 나라야 어찌되든 기업이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짜 뉴스가 트럼프에 들어가든 푸틴한테 들어가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이익이 뭡니까? 예, 이재명 정부, 민주진보 정부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정광훈을 계속 놔둬야 될까요? 근데 정광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됩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 기각됩니다. 왜? 판사 새끼들 때문이지. 결국 판사가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적폐 세력들이 계속 설칠 수 있는 것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판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검사 비판하고 지금 검찰청 지금 개혁하려고 하죠. 하지만 검사들은 원래 그럴 수도 있는 놈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검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맡겨놓은 사람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판사야. 검사가 저렇게 폭주를 했다는 건 뭐냐? 뒤집어 놓고 말하면 판사들이 제 일을 안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판사는 검사들에게 폭주하라고 부추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결국 우리 사회의 적폐는 판사였다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광훈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나? 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9분입니다. 자, 김대호 PD와 갑작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잠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